내가 점심 먹고 물을 안 먹고 계속 세미나하고 그래봤더니 물을 먹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소화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했어요. 보통은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몸 전체라고 보면 소화기관에 써지는 게 1, 여기가 보통은 3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대사에 이걸 막 뺏어와요. 왜 뺏어와요? 여기가 요것은 뭐 하는 거냐면 소화는 말 그대로 소화 흡수하는 거야. 소화 흡수.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대사기 때문에 대사라는 것은 생명 형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움직이고 맛보고 다 해. 다. 알았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현상을 대사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신진대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3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1 쓰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칫 이게 이제 다시 이쪽에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리면 이걸 다시 그린다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명 현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1로 다 뺏어가냐? 이만큼 왜 뺏어가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래요. 여기서 왜? 들어온 음식물들이 처리하기가 무척 어렵거나 알았습니까? 처리하기 어려운 거 있죠? 처리하기. 그죠? 처리하기 어렵거나 또는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다 썩어버려요. 부패가 되거나 음식이 다 썩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간식했을 때. 간식이 뭐예요? 중간중간 아무 때나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우리가 실수하기 딱 좋은 게 음식을 아무 때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아무 때나 먹으면 여기서 1시간에 2시간, 여기서 4시간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간식한 그것 때문에 이게 4시간이 아니라 6시간, 8시간, 12시간도 막 늘어나버려요. 그럼 그때 이상 발효가 되면서 썩어요. 음식이 썩으면 썩은 거 처리하느라고 뭐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고 보고 뭐 하는 거, 애기 만드는 거 이게 싹 다 뭐예요? 후순위로 밀려버려요. 뭐가 제일 급해요? 뱃속에 음식물 썩는 거를 처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시켜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었는데 음식이 체했어요. 그럼 꼼짝 못해요. 막 머리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1번이 어디다? 위장이에요. 소화기관. 1번이에요. 1번. 왜?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대사가 안 돼서 대사 질환 그거를 2개, 3개 갖고 있다. 그래서 대사 증후군 신드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았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걸로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꾸자는 게 5% 책에다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나오자는 거야? 이거를 제로로 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거를 4를 다 찾아내자. 4를. 이제 1대3 갖고는 안 된다. 4로 다 찾아내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효해서 이만큼 더 채워주자. 이만큼 더. 이게 다 뭐다? 이것이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 6만큼 더 채워서 한 10배쯤 좋아지게 하자. 제 말씀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10배쯤 좋아지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 1대3이었는데 3대1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1대3 갖고도 안 되고 1대4, 0대4로도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만큼 복합 발효 배양물을 넣어서라도 10배 정도 이 대사가 더 빨리 좋아지게끔 하자. 그럼 적어도 이거에 비해서 3배, 이거에 비해서 10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제 말씀? 네. 그러니까 놀라운 속도로 어떻게 돼요? 보이기 시작하고 또 들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돼요? 냄새 맡기 시작하고 호흡이 잘 돼요. 오늘도 아까 그 얘기 계속 나온 거야. 숨을 못 쉬는 사람들. 30m, 50m도 못 걷던 사람이 숨을 쉬고 3000m, 3km까지 걸어도 문제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 아까도 지금 세미나에 나왔어요. 의사들 세미나에서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네. 머리가 맨날 아파도 머리가 덜 아프고 아침에 뭘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대사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소화기관을 쉬게 하라 이래. 소화기관을. 이해되시죠? 밥통을 비워줘라. 근데 밥통을 비우는데 생자맹이로 비우면 안 된다. 뭘 넣어라? 발효된 걸 넣어줘야 된다. 왜 발효된 걸 넣어준다? 효소가 충만히 있어야 돼. 일꾼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또 수리할 수 있는 자재가 들어야 돼요. 원료가. 또 도구도 필요해요. 기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자를 효소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발효될 때 만들어진다라고 쭉 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생자백으로 굽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발효된 걸 넣어서 소화시킬 필요가 없게 만들어라. 알았습니까? 네. 밥은 너무나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1만큼이나 쓰든지 잘못하면 3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효된 걸 넣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별 필요가 없어요. 거의 0에 가깝게 에너지가 여와서 있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남아돌아. 4만큼 더 들어왔고 6이 더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이 온 몸에 그동안에 쌓이고 막혀서 어떻게 되죠?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제대로 일도 처리 못했던 이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곳에 쓰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밥을 소화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려면 대변과 소변으로 쭉 빠져나가야 돼요. 뭐가요? 독소부터 쫙 빠져나가죠. 독소부터. 이 안에 독이 더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래서 대변, 소변으로 쭉 나가게 하면서 여기 환경이 꽃이 피게끔 도와줘라. 이게 플로라라고 그랬어요. 장내 플로라예요. 꽃이 피도록 도와줘라. 이게 뭐예요? 이 장 속에 뭐예요? 미생물들이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게끔 해줘야 돼요. 그럼 냄새가 안 나요. 꽃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꽃은 냄새가 향이 나죠. 근데 쓰레기밭은 쓰레기 냄새가 나지. 시궁창은 썩은 내가 나고 퀴퀴한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사람, 쓰레기 또는 시궁창인 사람이 뭐예요? 장내부패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장내부패 또는 장이 누수가 되는 사람들. 막 새 나가는 거야. 막 쓰레기물, 시궁창물이 막 새서 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똥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차단시켜주려고 여기를 플로라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발효된 것만 넣어주면서 될 수 있으면 음식을 한동안 절제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알았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뚱뚱한 사람은 쉬운데 빼짝 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걸 2배, 3배 넣어줘야 돼요. 뭘? 발효된 걸 2배, 3배를 넣어줘. 양을 많이 넣어줘. 양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수리비. 알았어요? 일꾼을 최고급 일꾼, 최고급 자재, 원료, 도구 많이 집어넣어야 돼. 발효가 된 거를 다른 사람은 요만큼 먹을 걸 이만큼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몸이 쇠약하니까. 안 그러면 그냥도 쓰러질 판인데 뭐. 이해돼요? 네.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시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더 들 수밖에 없어. 삐쩍 마른 사람들이. 그쵸? 네. 너무 낡았고 너무 다 쓰러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처리한다 그랬죠? 여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온몸에 쌓여있는 뭘 처리해야 된다? 기름기를 다 벗겨내야 돼. 기름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세포에 쌓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세포를 제대로 문이 안 열리게 하고 그러니까 포도당이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그게 당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지방으로 막 갖다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 이걸 마치고 가서 당뇨에 대해서 완전히 그날 박찬영 원장님 우리 기념식 때 축하해줬죠? 네. 그래서 박 원장님이랑 하루 종일 사령을 했어요.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좀 더 깊숙이 일반인들이 또는 아마 상당히 전문가 선생님도 거기까지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내용들을 아주 쉽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시면서 당뇨 환자한테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거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아셨어요? 나는 뭐 별로 활용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하면 돼. 알았죠? 예. 어떤 분들은 나 그거 활용하면 좀 뭐야 이거 나는 몰래 누구한테만 전하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안 하고 나 혼자만 할래고 우리 집 식구만 알고 말래 이러려면 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럼 이제 편안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턱을 마음의 문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당뇨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잠깐 좀 갔어요. 당뇨. 지금 당뇨 환자 많아요?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근데 당뇨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가 원칙은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오줌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당, 설탕 이게 오줌으로 빠지는데 오줌으로 당이 별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알았죠? 오늘 봐서 제가 기분 좋으면 몇 분한테는 제가 참 들려 좀 한번 직접 그거만 한번 들어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그걸 들으면서 뭔가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맛보기로 와서 필요하면 제가 우리 서영자 크라우님이 오케이 하면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크라우님. 그래서 봐서 필요하면 미리 아직도 편집이 안 된 싱싱한 자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한 10분짜리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 부분도 또 풀어낼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입출순강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입출순강. 이건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우리 몸에서 오르고 내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순환이 돼야 돼. 순환. 이게 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아까 세미나 때 막 수족이 냉하고 이런 분들 수두룩해요. 어떤 애는 뚱뚱 붓고 앉았고 어떤 애는 자꾸 막 종아리가 쥐가 나고 이런 분들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연관될 텐데 그러니까 쌓이고 막혀서 굳어가고 죽어가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심장을 틀어막거나 그러면 이게 심장병이에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간에 그러면 간의 문제, 폐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콩팥의 문제, 그죠? 어떤 애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척추의 문제가 오는 분도 있어요. 경추의 문제가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뇌의 문제가 오는 분도 있어요. 뇌가 막혀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래서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이 네 번째 관문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인체정화의 네 번째. 첫째는 여기, 그죠? 두 번째는 여기, 양쪽. 쉬워요, 쉬워요. 여기는 먹은 거 처리돼서 잘 나가게끔 하고 뿌리를 살려놓는 거고, 그렇죠? 나무로 말하면 여기가 뿌리라고 그랬죠? 나무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가 뿌리라고 했죠. 뿌리.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그러면서 콩팥에서 사용하고 남은 모든 혈액의 이 성분들을 다 체크해서 99%는 돌려주고 1%는 어떻게 돼요? 오줌이랑 섞어서 이렇게 저장했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잘 돼야 돼요. 여기가 안 되면 또 문제예요. 여기만큼 중요한 게 또 여기예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몸에 여기가 여기가 머리끝이라고 하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발끝까지 여기까지 모든 세포들이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싣고 가는 피를 검사하는 데가 여긴데 이 사이사이마다 여기에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지 않도록 이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게 지금 현대인들은 기름대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피가 맑았어요. 깨끗했다고. 지금은 피가 뻘쭉하거나 떡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못 흐르는 이들이 엄청 많아요.
어제도 어떤 이가 이게 경락 마사지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만나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부항을 떴더니 막 이게 이제 죽은 피가 막 그냥 죽은 피가 그냥 끈적거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나오대요. 보통 사람은 약간은 이렇게 좀 거기에 피가 약간 이렇게 빨아당기니까 이렇게 포로스름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예 그냥 막 지렁이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지렁이처럼. 근데 그분이 아픈 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엉겨 있으니 아픈 데가 많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피가 통하지 않으면 불통즉통이라고 써요. 통하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최종적인 거는 뭘 해줘야 된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빨리 필요 없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 중에 죽어있는 세포예요. 그리고 병들어 있는 세포예요. 죽은 세포 같은 것들이 고름. 고름은 뭐예요? 만성염증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혹, 염증, 용종, 종양.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요? 비정상 세포로 이미 잘못된 세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포들을 우리 몸이 정리할 시간을 줘야 돼요. 평소에는 그걸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왜? 능력도 없어. 왜? 여기 처리하기도 바쁘고 여기도 처리하기도 바쁘고 이런 데 청소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걸 쳐다볼 겨를이 있겠어요? 제 말씀 이해돼요? 예. 왜? 다른 거 일거리가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쳐다보이질 않아요. 순서에 밀려버려요. 그런 것들. 왜? 우선 급한 게 당장 여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를 비우자는 거예요. 여기를 비워서 이걸 비웠잖아요. 이렇게 제로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살아난 거예요. 거기다 이만큼 더 넣어줬다. 복합발의 배양물을 더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쫄게 하는 거 들어와서 다 어떻게 되죠? 그전에는 이쪽으로 거꾸로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나가게끔 도와줘요. 이 화살표가 일하고. 그전에는 전부 위장 소장으로 다 모든 일꾼들 기술자가 다 그쪽에 와서 그거 처리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제는 다 각각의 눈이 안 좋다. 그럼 눈으로 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귀가 안 좋다. 그럼 귀 쪽으로 가면 돼. 귀가 여기 있다. 코가 안 좋다. 그럼 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간이 안 좋은 분도 있죠. 여기 이 세포가 여기 간 세포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허파가 안 좋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소화기관을 쉬게 해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박수 좀 쳐보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는 뇌로 가는 경동맥을 청소해야 되고 어떤 이는 뇌 쪽에 문제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척추에 문제가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어디에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쪽에 가서 처리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힘이 남아도니까 일꾼이 남아도니까 여기서 일 안 해도 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게 이해가 되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뭐 이제 굳이 얘기하면 자가연소, 자기분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분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나를 분해해서 내 몸에 남아도는 쓰레기를 태워서 또는 분해해서 갖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의 성분으로 갖다 원료로 쓰든지 아니면은 태워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작을 적게 넣어줬죠. 안 넣어줬죠. 장작은 안 넣어주고 어떻게 되죠? 장작은 안 들어오게 하고 일반 장작 막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어떻게 되죠? 여기서 다 별도로 막 소화시키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원료만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작이나 연탄이나 이런 것들로만 갖다 넣어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어쩌면 막 그 최고급 연료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부만 딱 넣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 태워주고 잘 청소해주고 잘 닦아주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세워놓은 걸 그걸 발효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 발효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분해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기면 이때 죽은 세포, 병든 세포, 낡은 세포들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분해를. 이걸 분해하면서 갖다 이제 우리 건강한 세포들을 살기 시작한다. 또는 바꿔버리니까 새로운 세포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밝혀진 거는 자가연소다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자가포식 또는 자가요소라는 것은 각각의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이해하면 돼요.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세포 중에서도 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어있는 건 안 되고 그 세포는 세포인데 좀 기능이 떨어져 있어갖고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거. 쓰레기가 많아갖고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병들어 있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아직은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들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조금 배가 고프게 만들면 그 세포 안에서도 또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를 저장해 놓는 게 그게 라이소좀 또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런 쓰레기를 꺼내서 싹 다 분해시켜요. 그걸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것들로 다 분해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쓸 건 쓰고 이거를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셨죠? 네. 오토파지가 그거예요. 이거 연구했다고 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일본에 있는 학자가 받은 거예요. 한 5년 전, 4년 반 정도 전에 받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토라이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세포 안에가 아니라 다른 이웃집에 있는 것도 다 분해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세포, 고름지 또는 저기 염증세포 또는 지조도 있죠. 지조, 용종, 암세포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암세포도 잘못된 세포 아니야. 왜? 주인이 계속 못 알아채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간 거예요. 왜? 주인이 주는 연료 다 안 받고도 내가 혼자 살겠다. 다시 이런 예를 들어드렸었죠. 엄마랑 아버지랑 맨날 집안의 사이가 안 좋으면 애들이 눈칫밥 보다가 나중에는 아유 나 못 살겠다 이래갖고 어떻게 집을 나가버려요. 가정이 화목한 집안 아이들은 대부분 나갔다가도 얼른 들어와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걱정할까 싶어서. 근데 엄마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고 막 맨날 미움이나 받고 집안에 냉기가 돌고 그러면 애들이 나가고 안 들어와 버린다니까. 집 나간 자식 알죠? 난폭해지죠? 지들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강한 놈으로 바뀌죠. 그렇죠. 거리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포들도 할 수 없이 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도 되고 이미 도저히 신호를 여러 가지 신호를 다 줘봐도 안 알아채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근데 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친구들 다 자꾸 데리고 나가버려요. 너도 와 이래갖고 그래갖고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저는 그걸 암세포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암세포가 멍청하게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나를 애를 잡아 죽여야 돼? 나간 놈은 그냥 다 없애버려 싹 다 죽이고 다 막 약쳐갖고 다시는 오지 마라. 인연 끊는다. 이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와야죠. 그러면 집안이 엄마 아버지부터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죠. 엄마 아버지는 안 바뀌면서 막 걱정하고 다 데려놓으면 또 나간다니까? 하루도 안 견디고. 그래갖고 나가면 더 독해져 이제. 불러도 안 와 이제 그때부터는. 맞죠? 네. 아예 그냥 원양어선 타고 나가버려 그냥. 응? 자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사랑한다는 마음, 그쵸?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주는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게 좋은 마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몸 안에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뇌파라고 그러죠. 뇌파가 뇌에서 파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뇌에서 파가 여기가 베타 상태고 여기가 알파 상태, 그 다음에 세타파, 여기가 델타파, 여기가 하이 베타파, 그 다음에 감마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베타 상태는 보통 상태,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보통 생활.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스트레스파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긴장 불안 초조해요.
여기는 막 화가 무지무지하게 나는 막 엑사이팅한 파예요. 엑사이팅. 화난 파, 엑사이팅. 여기는 긴장 불안 초조. 그냥 스트레스 상태예요. 이때부터 여기가 되면 호르몬이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잠깐씩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고무줄 잡아당기면 나중에 다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는 고무줄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스프링도 너무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안 돌아와요. 스프링이 아니야. 너무 잡아당기면 인장 강도의 한계가 넘어서 버리면 이 스트레스의 어떤 그러니까 한계 그걸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다시는 스프링이 아니야 걔는. 그렇죠? 예.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몸이. 그게 코티솔이 아웃된 거예요. 그걸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의 뭐예요? 현대인들의 지금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유행병. 그래가지고 살을 축 쳐버려요. 맥을 못 쳐버려요. 네. 그게 그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병드는 파야 병드는 파. 근데 여기는 뭐 하는 파야 여기는 알파나 세타 상태는 뭐예요? 네. 이건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이런 파예요. 그런 파가 있으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무슨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때가 뭐 행복하게 만드는 세로토닌 호르몬, 그 다음에 막 나 하고 싶은 도파민 호르몬, 그렇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같은 거, 뭔가 뭐 이런 호르몬들이 나를 나오게 도와주면서 막 이제 공부도 잘 되게 해주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막 그래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는 병이 낫는 파라니까. 왜? 피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여기는 피가 떡져오는 거예요. 끈적거려요. 산성으로 가고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움을 받고 그러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뺑덕엄마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뺑덕엄마처럼.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뭔가 항상 불만이 있고 뭔가 세상에 늘 비평이고 막 이런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살 엎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경직돼 있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만 걸려도 시동 넘어져 버려.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부드러워, 행동도 부드러워서 걸려도 어떻게 되죠? 걸려도 잘 안 넘어져. 왜? 부드러우니까. 이해돼요? 네. 생각이 부드러우면 그러니까 뭐든지 부드럽게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탁탁탁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잘 안 풀리고 병 드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일도 잘 풀리고 병이 나고. 어디가 복을 부르는 파예요?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나? 그럼 이렇게 복이 내려오면 이게 복이 여기 이렇게 고여 안 고여? 복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러고 있으면 복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고일 수가 없이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대파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으시면 저는 박수를 쳐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호흡을 길게 내뱉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잠도 그럼 깊게 자꾸 자게 되고, 그러니까 선순환, 자꾸 좋아지는 게 자기한테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빠지는 것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일러내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행스럽게 한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안정시키는 약재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발휘했어요. 잘했어 안 했어? 잘했습니다. 세계 여러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이 세상에 여러분만 스트레스 안정 이런 게 여러분이 지금 특별하게 세계 특허공법으로 여러분 해갖고 공급받고 있는 거 아세요? 예. 마음이 평온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잠도 잘 오고, 그쵸?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설마 그래? 그런 게 어디서 계속 부정하면 내가 부정을 하니까 이게 네거티브란 말이에요. 여기가 포지티브고, 이거 부정이고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보를 줘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가 생각한 대로 뭐 한다? 될지어다야, 될지어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제까지 생각한 그 결정체가 오늘 지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좋아지려면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뭐 무슨 선지자의 얘기일 수 있고 물론 그분들이 알려주신 거이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우리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줌으로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저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눈빛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어떻게 좀 에너지가 더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오락해야 돼, 안 오락해야 돼? 교대로도 와서 하고 줌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왜 아까 줌이 별로 안 들어온 거야? 아직 제 강의가 시작이 안 돼서 들어온 건가? 지금은 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영어로 프라이스리스라는 건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값으로 못 매긴다는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공기와 물과 햇볕은. 그래요? 그래서 공짜야. 돈 안 받고 있어요. 프리 오브 차지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잖아요. 공기 우습다고 생각하고 물 우습다고 막 물 쓰듯이 하고 물도 내 맘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마시는 것도 내 맘대로 마시고 햇볕도 그냥 공짜라고 그냥 대충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 몸에서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오늘 인체정화는 그런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지켜야 되는 운전수칙처럼 또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연료처럼 그렇죠? 자동차마다 써야 되는 연료가 다르죠? 맞죠? 그리고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 법칙이 있듯이 우리 몸도 그런 법칙이 있다. 건강식계명, 속생식 법칙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하더라도 뭐 해라? 이왕이면 보세요. 우리 몸의 뿌리에 해당되는 여기를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거 여기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양쪽 콩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때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의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마음도 그렇게 쓰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죠. 그걸 또 해서 기왕이면 발효된 거로 넣어주면서 이왕이면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절제하자. 알았죠? 일반 음식은 왜 절제해다? 그것을 먹으면 먹은 만큼 우리 몸에 부담을 줘요. 실제로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부담스러워요. 위에. 그렇죠?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 오면 위가 배고플 때보다 훨씬 더 개운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막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많은 이것을 화학적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효소와 함께. 그래서 비워주고 발효된 거를 넣어주면서 이게 화살표가 일로 오던 걸 일로 가게끔 도와줘라. 알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키워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이런 대사가 잘 되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렇죠? 애기씨 만들고 모든 것까지 다 뭐한다? 대사가 원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알았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문경대 크라운님이 말씀하신 건강 문맹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유가 아프면 약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을 이거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사람한테 나를 고치라고 하니까 그분도 못 고치더라 이런 얘기야. 제 말씀 이해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칠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고 내 스스로 내가 건강을 찾아야 될 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주자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마가 아니라 왜 병원에 응급한 상황이라든가 세균에 감염됐다든가 그럴 때는 병원처럼 우리를 살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엄청 고마운 기관에 고마운 선생님들이죠. 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거기서 받고 근데 내가 잘못해하고 내가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피가 더러워지고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래서 병 들어갔다면 누가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나는 안 차리면서 의사 보고 고치라도 어떻게 고치냐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난치병이에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희귀병입니다. 왜? 그분들이 보기에는 안 고쳐지니까. 뭐로? 양약으로는 안 고쳐지니까. 양약으로는 고혈압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맞아. 혈압은 내려오지만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약 먹을 때 내려왔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올라가고, 심하면 오줌으로 빠지고, 더 심하면 어떻게 되죠? 합병증이 오고, 눈이 어두워지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발기부전이 따라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약으로는 급할 때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누가 해결한다? 누가? 내가 해결하는 거지, 내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